시장에서 당구할 땐 이방사.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방사TV의 똘똘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녹방을 또 찍을 건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이제 보험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쫄랐죠? 네. 네, 스케줄 맞추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 부상 관련한 보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나금융SS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김광섭 팀장이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박 사장님하고도 이제 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고 지내다가 네, 오래된 사이고, 그래서 네. 긴급하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방송 네. 한 번만 찍자고 그러는데 네. 제가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보험밥만 먹는 사람인데 네.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좀 하자 그래갖고 계속 네. 미루다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오케이를 하고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뭐 오늘 뭐 다룰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다 집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 가지고 계신데 보통 화재보험들은 잘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화재보험이요?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방송 처음 하셔서 네.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긴장을 하셨어요. 많이 떨립니다. 네, 표정이 많이 굳었는데 네. 제가 잠깐 썰을 풀자면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더 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전화했던 게 생뚱맞게 원래 게임만 같이 하던 친구인데 생뚱맞게 전화해서 나 일자리 좀 구해줘. 나 일자리 좀 구해줘. 이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20살 때 쫄딱 망하고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해달라서 이 친구가 그날 바로 당일날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낙하산으로 일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우리 좀 어려운 시절 같이 보냈잖아요. 여기서 좀 한마디를 조금 좀 보태자면 네. 그 면접을 보러 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옷을 입고 왔어요. 보통 면접을 보러 가면 저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가죽 자켓에 뭐 진짜 대략 네. 진짜 되게 난감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취직하는 데가 마트였어요. 나는 내 친구가 취직됐다고 오라 그러니까 난 면접 본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가서 바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 된 상태고 그냥 얼굴만 보고 이제 채용만 하면 되는 상태이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 오면은 면접이라는 단어를 네. 생각을 했다 그러면 네. 최소한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날 진짜 여러분? 면접에서 커트 당할 뻔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날. 경쟁자가 있더라고 가니까. 네. 근데 나의 경쟁자는 정장을 입고 진짜 말끔하게 왔더라고. 네. 아니 그래서 난 속으로 생각. 아니 저 사람은 왜 마트에서 일해야 되는데 정장을 입고 왔지? 근데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그날 귀걸이 차고 가죽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김강섭 이제 님께서 그 많이 혼났죠. 나 때문에. 난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저희 신입이었기 때문에 저도 신입이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걔 꼭 뽑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쟤 죽는다 그랬다고 내가 이 친구한테 협박했거든요. 나 직장 안 구해주면 나 죽어버릴 거다. 어디 가서 죽어버릴 거다. 이제 놀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얘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면서 그 뽑아줬는데 너무 한 1년 우리가 1년 반 같이 일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게 일했고 그때 또 너무 고생했고 그렇죠. 청춘을 그때 이제 많이 불살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시절 함께한 친구인데 그때 마트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어디까지 했죠? 넘버 2까지 아, 하다가 네, 이제 네. 넘버 1 올라갈 네. 딱 그 시기에 이제 후배한테 네. 밀리면서 이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이제 아. 멘붕이 살짝 오고 아.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 그래서 이제 잡체인지를 하게 됐죠. 그게 벌써 한 6년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잡체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네.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저도 뭐 잡체인지가 26살 때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먼저 여기에 미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먼저 그만두고 잡체인지를 한 건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보험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고모도 했고, 우리 뭐 삼촌도 했고, 우리 친구들도 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많이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험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6년.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빠르죠. 네. 너 보험 잘 할 수 있겠어라고 물어봤던 게 벌써 6년 전인데 내가 야 보험 전문가 필요해 방송 좀 한번 찍어줘. 계속 매달려서 예, 드디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침 일찍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제로 돌아가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떨리긴 하는데 네. 아직도 콩닥콩닥합니다. 그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고 그 주제는 소중한 우리 집 화재보험으로 지키세요. 제가 항상 그 제 인맥이나 그 동료분들이나 거래처나 친구분한테 부탁하면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할 줄 아는 게 자료 만드는 것밖에 없어서. 내가 별도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방송 못 하겠어. 나 방송 처음이야. 너무 어려워. 막 무서워 이러는데 자료 준비를 엄청 철저히 해온다. 이거 얼마나 걸리셨나요,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고 그냥 조금씩 네, 조금씩 네. 틈 날 때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다 네.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한 2, 3일은 걸려서 만든 거 와, 같아요. 2, 3일이요?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편집을 네. 조금 네.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네. 예. 그래서 저번에 걸린 것 그 오셨던 조경 그 우리 박재현 그 과장님은 저기 밤새셨대요.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음에는 밤을 좀 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라이브 방송 2시간이 모자라서 2시간 더 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볼 거고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보험에 뭐 화재보험? 에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 생각할 수도 있고 화재보험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 저는 화재보험을 어떤 데 많이 들었냐면 은행에서 많이 들었어요. 아니 대출만 받고 싶으면 화재보험을 들으래. 그렇죠. 많이 얘기하죠 은행에서. 네. 근데 왜 대출 받을 때 화재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1차적으로 뭐 그런 걸로 아마 많이 얘기들 할 거예요. 뭐 이거 화재보험 가입하시면 뭐 대출 얼마 조금 뭐 다운 시켜주겠다. 뭐 이제 대출 그런 이자? 식으로. 그렇죠. 네. 네, 유혹은 이자로 하는구나. 이자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차피 내야 될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인다 그러면 네. 어차피는 네. 화재보험도 필요하고 네.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네. 대출 이자 좀 깎아준다고 하니 네. 굳이 뭐 여기서 하나 다른 네. 데서 하나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네. 은행에서 많이 하시죠. 네. 또 그런 얘기도 나한테는 하더라고요. 사장님 어차피 대출을 나갔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서 나가는 건데 이 건물이 손실되면 그렇죠. 은행에서도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이제 질권이라는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화재보험 안 하면 대출 안 내주겠다. 음. 뭐 이런 협박까지 그렇죠. 하더라고요. 협박으로. 네, 그래서 화재보험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는 거의 저는 대부분 화재보험을 대출 때문에 추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내가 중개사로서 건물 사들이면서 화재보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약간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업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 하게 되면 뭐 인터넷 가입부터 해서 이사, 뭐 열세, 뭐 여러 가지 화재보험, 뭐 대출 이런 거 다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근데 화재보험을 소개하면서 고객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화재보험에서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보험이 그렇죠.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승강기, 없었고. 승강기. 예. 예. 근데 요즘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많은가요? 뭐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뉴스 많이 보시다 보면은 네. 요즘에는 뭐 엘리베이터 쪽 사고도 많이 나고 네. 예전에도 기존에 일단 건물 내에 승강기가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승강기도 따로 또 별도로 사실은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뭐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아예 법적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너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나온지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아마 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일부 지금 출시됐다고 되는 공문이 회사도 왔어요. 있고 뭐 안 되는 회사도 예, 있고 예, 이렇게 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네. 보편화가 돼 있진 않아서. 네, 지금 여기 출시됐나요? 제가 아직 그건 확인을 좀 여기 못 빨리 해봤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네, 지금 그거 좀 빨리 엘리베이터 확인을 보험 해보고, 예. 의무사항 돼가지고 네. 지금 다들 가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제가 네, 확인을 해보고 네. 아마 추후에 네. 좀 다시 좀 지금 빨리 확인하셔야지 영업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왜냐면 의무 가입이라. 그쵸, 예. 네, 엘리베이터 보험.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험이 의무 가입이 되면서 화재 보험이 거의 의무 가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엘리베이터 보험 가입하면서 약관을 엘리베이터만 넣는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화재 보험이랑 그거는 같이 이제 별도로 네. 가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네. 일반 식당들 같은 데는 네. 30평이 넘어가게 되면 그걸 의무 가입으로 이제 아. 하게끔 돼 있고 미가입 시에는 이제 벌금까지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조건 다 가입을 하는데 많이 들었던 문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나 화재보험에 배상 책임 있는데 왜 또 들어야 돼? 네, 그렇게 문의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별도로 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의무기 때문에. 아. 예.
의무기 때문에 별도로 식당들. 그렇죠. 제가 왜 식당이 왜 의무가 됐는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타까운 사건이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제 지인이었어요. 제 지인의 오빠였는데 그 친구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2층에서. 근데 친구가 일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그 서빙 봐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폭발 사고가 난 거예요. 가스 폭발. 그래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니까 집안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자체가 조금 괜찮았던 친구인데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이게 화재 폭발 사고 같은 게 우리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의 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그렇죠. 네. 나한테는 있을 것 같지 네, 않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집 짓자마자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했었죠. 화재보험, 네. 나 풍수, 네, 풍수까지 다 들었어요. 들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비쌌어요. 왜냐하면 네. 풍수가 네. 그 당시에 들었을 때가 얼마였냐면 이거 오픈해도 되나요? 금액? 네, 다 얘기해. 30만 원인가 네. 주고 아마 가입하셨을 네.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비싸기 때문에 네. 티켓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재보다 확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풍수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라는 게 그 네. 기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아, 불은 매년 나는 게 아니지만 네. 장마는 매년 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죠. 네. 아. 그러면 보상을 그만큼 더 많이 해줘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그만큼 보험료는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쵸. 나는 풍수가 더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불나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보험사의 통계랑은 틀리죠.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풍수라 그래서 집이 다 침수되고 이런 것만 풍수가 네.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람에 의해서 내 창문 샤시가 깨진다든지 네. 집에 뭐 잃었던 네. 뭐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이 뭐 날아가서 네. 뭐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풍수, 바람하고 물 예.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천에 집이 물에 잠기거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데 뭐 네. 동네들처럼 대신에 풍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아. 창문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이 되기 아.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약간 화재보험은 특징이 부자들이 드는 보험인가요? 아니죠. 예. 누구나 들 수 있는 보험이고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 맞아요. 예. 아.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고객님들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나가고요. 그렇죠. 예. 보통들은 이렇게 곰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자동차라고 제일 먼저 그 대답이 나와요. 아, 예. 자동차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들을 많이 그럼 하죠. 집인가요? 집이 제일 비싸요. 아, 맞아. 갖고 계신 것 중에. 예. 맞아. 네. 핸드폰도 아니고. 맞아. 예. 제일 근데 우리 물론 솔직히 핸드폰도 보험 들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하다못해 핸드폰도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얼마씩 나와? 한 5천 원인가요? 네, 3,000원인가 5,000원인가 3,000원인가 내시면서 한 달에 네. 5천 원 내시면서 네. 화재보험 드시잖아요. 네. 그 금액이면 집 화재보험 들 수가 있어요. 아, 3,000원, 5,000원에 화재보험을 들 수가 가능하세요. 있어요? 가능하세요. 아. 가능하세요. 네. 근데도 많이들 가입들을 안 하시니까. 근데 가입률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100채라 그러면은 한 30% 정도 그 통계적으로 뭐 아. 자료 이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거의 한 30% 정도. 아, 100채 중에 한 30채밖에 화재보험 10명 중에 3명 정도 가입하는 그러면은 보시면 어떤 화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 느끼시는 거죠. 그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이라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아파트 뭐 화재 막 되게 시끄러운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저거는 남의 일이지. 우리 집은 불 안 나겠지. 예,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야. 나는 안 걸리겠지. 그쵸, 그럼 안 그쵸. 보험이랑 네. 비슷한 개념이네. 난 안 보험 필요 없어. 안 걸릴 네.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전보다는 나는 되게 보험을 많이 든다고 생각했거든. 그쵸. 네. 네.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진짜 보험 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나는 화재보험이나 그 건강보험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보다는 좀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그 실손보험 있잖아요. 네. 실손보험 거의 가입률이 한 95%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 전 국민이 거의 다 가입했다고 보면 돼요. 실손보험은? 네, 실손보험. 다 가입했다고 보면 되는데 화재보험은 이제 뭐 한 30%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근데 보험료를 딱 놓고 보면 둘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손보험료나 화재보험료나 거의 똑같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못 하고 많이 이제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그럼 화재보험을 잘 찾아 먹나요? 그러니까 네. 거의 가입들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 집 같은 데서는 네. 이제 누수
네. 예, 누수 관련해서 네. 누수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많이 청구가 좀 들어오는 편이고 아. 일반 식당들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활용도가 높죠. 예, 아. 왜냐하면 아. 화재보험이라 그래서 불만 보장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 화재, 불화자가 아니에요? 불화재는 맞아요. 예. 불화재라 그래서 화재보험 그러면 네. 불난 거에 대해서 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특약들이 조금 들어가요. 아. 들어가다 보면 네. 내가 이제 필요한 특약을 넣으면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먹고 손님이 탈이 날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보상을 다 해드리고. 아.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화재보험 좀 파헤쳐 봅시다. 네, 네, 들어가시죠. 나는 화재보험 하면은 보통 불난 것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 졌을 때 생각한 게 풍수. 그렇죠. 우리 이제 네. 김각선님이 팀장님이라고. 팀장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네, 아, 팀장님이라고. 벌써 팀장이에요? 팀장이라고. 네. 네. 예전부터 팀장이. 아, 그래요? 아, 예전부터 예전부터 팀장이셨구나. 아, 예. 그 김관서 팀장님께서 그 6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지셨는데 이제 제가 6년 전에 6년 전에는 와서 이렇게 네. 얘기 못 합니다. 네, 6년 전에 제가 뭐 물어보면 잘 몰라가지고 알아봐 준다고 막 그렇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저한테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을 계속 제가 물어봤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목조주택도 보험이 안 됐었잖아요. 많이 회사들마다 조금 틀려요. 틀려서 이제 거의 1급수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위험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좀 회사들마다 이제 심사를 통해서 네. 요 건물은 이제 네. 인수를 하겠다 안 했다 이제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아. 판단을 해서 네네. 인수를 하든 뭐 거절을 네, 하든지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현장을 와서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현장을 가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현장을 가서 보고 판매를 보고 이제 네. 판단을 하기도 하고 네네. 보통은 그냥 네.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네. 그냥 처리를 하죠. 그렇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이렇게 하면 화재보험 이렇게 이제 들으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럼 화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통계 및 사고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 경제적 위험?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살면서 다양한 위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일차적으로 이제 신체적 네. 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오늘 다룬 이제 화재범위 들어가 있는 경제적, 네. 경제, 돈과 관련돼 네. 있는 경제적 위험이 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네. 내가 뭐 소송이 걸린다든지 이제 이랬을 그러면 경제적 위험이라는 거는 경제적 리스크를 어떻게 그렇죠. 해지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해지시키는 건데 해지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개념에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렇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네. 그러니까 적립식 같은 그러니까 화재보험인데 적금식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는 화재보험도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신데 근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저기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실손보험이 비슷한가? 실손도 보면은 소멸성이 있고 네. 적립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소멸로 많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장을 차라리 그렇죠. 많이 받아라. 네, 그렇죠. 이 화재보험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여기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순수 보험료가 있고 네. 거기에 적립보험료가 따로 또 들어가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소멸되는 거 싫다. 네. 나중에 만기 때 됐을 때 네. 어느 정도 환급금이 있는 게 좋다. 네, 네. 그럼 이제 거기 적립보험료를 같이 아. 넣죠. 넣고 설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만기 됐을 때 만기 시점에 이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드리죠. 그럼 뭐 그거 만약에 5년 만기로 환기금 받았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진 않으세요. 아. 그렇진 세제 않으시고, 혜택은 없다? 세제 혜택은 없으시고 아. 그냥 만기 때 환급금을 그냥 아. 발생을 시켜서 아. 환급금 이제 수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위험의 종류에 실업 휴업은 그거겠네.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일반 아파트나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 네. 사항이 없으시고 네. 이제 건물에서 이제 영업을 통해 갖고 네. 이제 소득을 창출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있으신 거죠. 여기 도난도 있는데 그렇죠. 도난에 대해서도 도난도 다 보상. 도난도 화재보험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화재보험이라 해서 화재만 보장을 해드리는 네.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이제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약간 사건 사고네. 그렇죠. 대신 이제 거기 조건이 조금 붙겠죠. 여기 뭐 간이시설 기계나 뭐 휴업이나 특수건물 고용보험은 뭐예요? 요거 잘 모르겠네.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는 의무가입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고용보험 같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의무가입. 들어가고,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고. 이건 위험의 종류니까 실업 휴업을 네, 했고 그렇죠. 실업 휴업에 대한 거는 이제 고용보험으로 우리가 휴업하면 돈 주니까 그렇죠. 그럼 선택가입은 휴업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해준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재물 손해는 이제 도난 화재, 아까 자연재해는 지진 풍수. 그렇게 이런 들어가시면 것들을. 되세요. 법률적 위험? 이건 이제 약간 보험의 위험에 대한 어떤 걸 정리를 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에 이제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네. 이제 요런 목적 때문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네.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거 국민 건강보험에서 네. 보장을 해주고 거기다 그거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손 의료비를 또 따로 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오 것 정말 같아. 위험한 상황 살고 있어. 안전하지 않아?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 뭐 이렇게 위험이 많아. 그렇죠. 사는 데 네. 있어서. 아, 진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네. 저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 이천시잖아요. 그쵸. 경기도에 동그라미 친. 저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차이가? 저 진짜 이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네. 이게 재난 소방서인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올해 직접 이제 5년간 14년부터 18년도까지 이제 네. 자료를 이제 통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이 났을까 하고 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네. 좀 아랫지방이나 이제 이런 네. 데를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경기도가 1등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구수 차이인가? 아니면 경기도에 건물이 많은가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지역적으로 제일 좀 크잖아요. 경기도가 네. 제일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와, 진짜 정말 깜짝 대단한데. 놀랐어요, 저도. 저거 근데 진짜 차이가 엄청나요. 보고. 엄청나죠. 네, 진짜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화재 발생 통계 매일 140여 건이 생긴다고요, 화재가? 네, 저거는 그냥 통계니까. 아. 네, 통계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네.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냥 크고 네. 작은 이런 화재. 그렇게 보니까 재산 피해가 가장 크네요. 그쵸. 재산이 제일 크죠. 그나마 인명 피해는 좀 적네요. 그쵸. 네, 요즘에는 뭐 스크린쿨러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화재 이런 게 좀 그 아. 보호 장치가 좀 많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비상구조가 잘 돼 있고 이제 그렇죠. 어떤 법적 네. 조치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탈출할 시간은 충분히 그렇죠. 네. 있는데 재산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 아. 올 때까지는. 아. 네. 그 발화 원인에는 부주의가 제일 많죠. 부주의.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네. 보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뉴스에 이제 화재 관련된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제가 네. 주의 깊게 좀 봤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그 집에서 이제 애완견들 많이 네. 키우시잖아요. 네. 고양이라든지. 네. 고양이가 이제 그 인덕션을 켜서 네. 네. 고양이가 인덕션을 켜서 화재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고양이가 인덕션을 켜. 고양이 보험이 나오려 그러네? 저건 벌써 나왔어요. 펫보험은 있으니까. 펫보험은 네.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제 고양이라든지 이제 강아지라든지 이제 이런 거 다 병원 아팠을 때? 아팠을 때 이제 가잖아요. 와. 네. 나온 지 조금 되셨어요, 근데 저건. 네, 집 지키던 고양이 화재의 주범 나왔네요, 진짜. 네, 전자레인지 저렇게 해갖고 인덕션을 켜갖고 와. 네. 뭐 많이는 타진 않았지만 어쨌든간에 그 집은 조금 많이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막죠? 저거를 막을 수는 없죠. 고양이한테 교육. 저거를 막을 수는 없죠. 이거 거의 천재 고양인데. 네. 불. 근데 야. 저게 제가 확인하기로만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게 한 2건인가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2건이나. 네, 그러니까 반려견으로 인한 야. 반려동물 때문에 요즘엔 또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난 2년 전에는 7건인데 지난해만 20건이래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올해 벌써 10건이고. 예. 그러니까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가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전보다는 예. 많이 그리고 키우기 때문에. 이제 가스 인덕션에서 전기 인덕션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많이 예. 교체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이제 가족끼리 다 모여 살았지만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 네. 거기에 따른 또 사고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방금 떠오른 건데 전기 차단하는 거를 버튼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인덕션에다가 네. 아. 인덕션 가기 전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희 집에 인덕션이 없었어. 저희 집 저희 집은 내부에서는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저희는 가스레인지. 예, 예. 고양이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예, 저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사고가. 그래서 부주의가 많은데 이제 사람의 부주의나 그렇죠. 이제 키우는 반려동물의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원인 미상 방화 의심도 많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방화 의심이기 때문에 네. 밝혀내면은 이제 네. 원인이 나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불 질렀는데 범인을 못 네. 잡았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는 미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방화 때문에 건축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이 좀 네. 이제 그 단열 이제 그 내연성 불에 안 타는 자재로 많이 들은 것 교체해라. 같아요. 뭐 외장 네. 단열재 어떻게 불에 안 나게 뭐 몇 미터 이상 띄워라 그러면 밑에서 뭐 오토바이 폭파 사고도 일어나고 막 밑에서 뭐 불 피워가지고 건물에 올라붙는 경우도 생기고 뉴스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기 기계 쪽은 건물 지을 때 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아파트에서 불 났을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일 무섭죠. 네. 왜냐면 아파트는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음.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얼마 전에 뭐 이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서울이었나 서울에 무슨 일이 네. 모텔이었다 네. 하더라고 네. 낮에. 근데 네. 거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100명인가가 나왔다. 와. 모텔 안에서 그 낮인데 100명인가가 이렇게 우르르 나와갖고 와. 사람들이 막 그 불난 거보다 오히려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갖고 와. 도대체 그 시간에 그 100명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 안에 있었냐 그게 더 와. 신기하다고 막. 예, 그런 좀 무슨 요새 모텔이 굉장히 잘 돼요. 아 그렇죠. 네, 특히 무인 모텔이 아 그리고 모텔은 거의 다 현금 장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모텔에서 신용카드 왜 안 안 쓰는지 그, 알죠? 알죠. 네, 예. 모텔에서 큰일 신용카드 나죠. 잘 안 쓰잖아요. 큰일 나죠. 네. 왜 큰일 나죠? 모텔은 큰일 납니다. 네, 신용카드 그래서 모텔 사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네, 있어요. 그쵸. 네, 특히나 무인 모텔이. 그래서 약간 전원주택이 있을 만한 곳에 무인 모텔이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네.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재테크나 투자로 아, 네, 그쪽을 많이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인허가 푸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와.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상, 저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손해보험사들이 시판하고 있는 주택보험은 실손을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화재가 나면 난 만큼 보상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짜리 건물인데 네. 내가 한 3억을 가입을 해요. 네. 가입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가입을 해요. 그러면 3억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막 5천만 원만 보상이 네. 났다 그러면 아. 5천만 원만 보상을 해드린다. 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아. 정액제가 아니라 실손. 아, 그럼 내가 실제 손해를 얼만큼 입을까에 대해서 잘 계산해보고 가입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따져갖고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해드려요. 그럼 이건 보험 설계사의 역량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보통 가입하는 게 이제 평당 200에서 300. 그 선으로 이제 아. 저희도 이제 잡아갖고 이제 아. 가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이상 뭐 원하시면 해드리긴 하는데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봐요. 여기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높네. 화재보험 그렇죠. 가입률이. 네. 왜 거의- 미국은 이렇게 높은 거죠? 토네이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래도 그쪽에는 조금 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많잖아요. 아. 테러도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인지율이 좀 더 높은 거예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막 그 비행기 테러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하면 가입 안 하시겠어요? 아, 그리고 태풍 와서 막 집 다 쓸려 나가고 그쵸. 이러면 그쵸. 하죠. 일본은 지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 많이 아. 가입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그런 지형이나 이제 이런 좀 자연재해는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그 북한이랑 분단 국가인 거 빼고는 굉장히 안전한 살기 지역인가 좋은 봐요. 나라니까요. 네. 네. 치안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뭐 제일 위험한 게 자동차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의무보험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 가입 안 하면 벌금 나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거고. 아. 만약에 자동차 보험도 의무보험으로 묶어놓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 할 사람 많겠다. 그럼요. 네. 맞아. 왜냐하면 맞아. 나는 10년 맞아. 동안 사고가 나본 적이 맞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맞아.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겠죠. 우리 어렸을 때는 보험이 없어서 진짜 막 자차 빼고 그쵸. 뭐 빼고 못 빼고 네, 예전에 많이 최소 그랬죠. 보험만 네.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가난할 때. 가난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둘이. 사고 났는데 내 차 못 고쳐. 맞아 맞아.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아. 사고 났던 데들. 그러니까 손해액을 좀 보시라고 제가. 노래방 네. 손해액 1억 원. 네. 노래방이 인사사고가 많이 나던데. 그 1억 원이면 적게 난 거 아니에요? 1억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아니 난 노래방에서 1억이면 적은 거 아닌가. 근데 저게 지금 11년도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아, 따지면 아마 그렇죠. 몇억 되겠네. 조금 네. 이제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아, 물류창고 확실히 크네요. 아무래도 10억.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네. 자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창고를 나는 좀 이런 있어요. 썰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카더라 통신인데 그 냉동 물류 창고나 이런 자재 창고들은 화재보험을 좀 세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물건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썰이에요. 부도가 날 위기가 오면 일부러 불을 낸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한참 네, 돌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보험 설계사들은 그런 거를 검사를 하나요? 이게 고의 방한지 이런 거를 그런 거는 이제 손해사정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아다 이제 그렇죠. 전문적으로 파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제 가서 현장 점검을, 그러니까 무조건 화재가 났다 그래서 청구한다고 보험금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 현장 점검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고 네. 일단은 소방서 와서 이제 소방서 불을 끄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소방서 가서 이제 손해자동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발화 원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심사를 다 하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지 청구한다고 무조건 주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건 조금 알아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발화가 된 거라고 하면 그거는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 네. 오히려 내 재산만 날리는 경우가 아, 네, 그쵸. 발생을 할 때. 그리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방어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아마 지셔야 될 거예요. 네. 단적인 예로 저희 부모님이 홍천에서 조그맣게 식당을 하시는데 네. 근처에 이제 식당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가 어. 원래 잘 되셨었던 데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면서 손님이 이제 많이 뺏겼죠. 네. 장사가 안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의심만 하는 거예요. 네. 불이 났는데 네. 주인이 불을 낸 거라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어요. 네. 아. 났었는데 결국엔 보험금이 지급이 되긴 됐는데 네. 못 밝혀낸 거지. 아. 네. 의심만 있는 거지. 아. 실질적으로는 밝혀낸 건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결국엔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왜 불을 냈을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아. 보험금 받으려고. 아. 네. 보험금 받으려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경우도 생기긴 생기네요.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 이제 보험 사기라고 네, 네.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맞아요. 네. 그 자동차 보험에서도 사기가 많이 많죠. 적발되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네, 많죠. 네. 맞아요. 그리고 와 공장 6억 뭐 안경점도 4억 5천이 나네. 어떤 제품의 그 가격 때문에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명품 네. 이제 안경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와. 있기 때문에. 전등 스위치 키는 순간 펑 하는 소리 하니까 손에 얘기 같아요. 볼링장. 볼링장. 그러니까 이건 전기에 의한 사고네요. 그쪽에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여기 나오네요. 음식점 원인미상. 음. 그때 그 집 아닌가요 혹시? 원인미상. 손해액이 좀 틀립니다. 거기 이런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시골이라. 넘어갈까? 재물보험 관련 법령. 재물보험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네, 내용이. 간단하게 네. 그냥 말씀드리면 네. 예,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나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것도 예를 들어서 불이 나잖아요. 네. 나면 예를 들어서 옆집, 윗집, 옆집, 아랫집까지도 이제 불이 네. 번져서 네. 피해를 입게 되면 네. 물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벌금까지도 이제 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세요. 아, 그런 게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원인 미상에 불이 났어. 근데 네. 내 집에 불이 났어. 그래서 옆집을 네. 불이 붙었어. 네. 그럼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타셔야 돼요. 네. 아, 내 집에 불난 것조차도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와.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어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억울하죠. 네. 네, 억울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데. 심적 고통이 되게 심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보험이 들어져 있다. 네. 보험을 그럼- 해결하는 그럼 거죠. 보험사에서 다 자동차 사고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내가 실수로 남의 차를 박았어도 그렇죠. 보험에서 다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은 내가 뒤에서 박았어. 100% 내 과실이야. 그래서 내가 보험 처리를 해줬어. 그 다음에부터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네네네. 네, 저 이번에 보험료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박았다 하면 외제차야. 아, 다 100% 내 과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났는데 이런 화재 보험도 네. 화재가 한번 났던 네. 배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그 다음은 화재 보험 가입할 때 네. 오를 수 있나요? 오르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거절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거절이 날 수가 있죠. 아. 왜? 이미 한번 화재가 크게 났기 때문에 또 아. 위험이 났을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거절날 수 있고 단적인 예로 이런 공장 같은 데들 있잖아요. 조금 네. 화재에 좀 취약한 데들 네. 그런 데들은 단기로밖에 가입을 잘 안 해줘요. 아. 1년 단위로밖에. 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년 만기해놨다고 치자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에 불이 한 번 나고 네. 뭐 5년 있다 불이 한 번 또 나고 아. 이거 10년 동안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 그쵸. 기간이 10년 해놨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조금 취약한 데들 같은 경우 거의 1년 단위로 해요. 아.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없으면 그냥 소멸. 아. 그리고 1년에 재가입.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 그럼 하고. 재가입할 때 또 시설 점검하고. 또 하고, 예, 그때 이제 어. 보험료 다시 또 세팅이 또 들어가고. 아. 예. 근데 아무래도 일반 주택 같은 데는 그래도 화재 위험이 조금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도 많이들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렇구나. 예. 물건별로 좀 화재 가입 기간이나 그렇죠. 예. 거절 유무가 그렇죠. 좀 다를 무조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하고 무슨 뭐 실손보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무조건 내가 가입하고 싶다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장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의무 가입 대상. 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테. 다라고 네, 보시면 영화- 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라고 보시면 완전 되세요. 의무네. 네, 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다네 다. 네, 진짜. 다라고 네. 네. 장사하는 곳이 더 화재나 사건사고가 많이 아무래도 뭐 일단은 집보다는 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네. 미가입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실업법 언론 보도? 아까 그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가 방화를 한 건가요, 이거는? 누가 일부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건물로 끼쳤다면 네. 이거 아이고, 봤어. 아이고, 예. 네.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무조건 다 이제 어쨌든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아. 실업법 사고 사례 지금 옆에 그림 같이 보시면 이거를 다 보상해 주라 이거는. 네, 불은 이제 어쨌든 간 1층에서 났죠. 네. 네, 1층에서 났는데 네. 2층 음식점, 네. 3층에 보습학원, 네. 그 다음에 옆에 편의점, 네. 위층에 건물주까지. 이거 되게 중요하네. 다 보상을 이게 되게 해줘야 중요하네요. 돼요. 네. 그래서 의무가입이네. 그렇죠. 이거를 왜냐면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장사하시는 분 영세하잖아요. 영세하고 저거를 다 배상은 못하죠. 어떻게 그렇죠. 배상할 거예요? 그렇죠. 못해요. 몇 천만 원을. 네. 나도 못해. 나도 부동산 하고 있지만 그럼요. 내가 1층에서 불나면 이거 다 어떻게 배상해? 그럼요. 망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고의냐 실수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상해야 돼. 무조건 실수로 혹시라도 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무조건 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부터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아니 내가 불나면 여기 다 타겠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밴드에서 질문하신 분 2000 팬클럽 카페 밴드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 답변이 이거네. 막 뭐였죠 그러니까 질문이? 지하 상가나 네. 3층 주인 세대는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게 네. 그건가 봐요. 불이 다른 데서 났는데 그 관련 세대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 주인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건물 내에 화재보험을 아마 가입을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건물들은 다 화재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입을 했을 거고 문제는 거기 들어간 이제 세입자분들이세요. 네.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네. 가입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 그런 경우에 저기처럼 1번 만약에 1번에서 만약에 발화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저 건물주가 일단은 네. 보험회사에서 다 청구를 해서 받으실 거예요. 다 받고 나서 네. 이제 그 발화를 냈던 저 1번에다가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를 해요. 보험회사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이 보험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주가 보험을 들었어도 1번은 발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무조건 다 구상권 청구가 그럼 들어가기 결론은 1, 2, 3, 4, 5번이 다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다 각각 들으셔야 돼요. 보험회사 돈 많이 벌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한 번 불이 나면 피해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물론 안 나서 세이브 시키면 좋긴 한데 일단 네. 한 번 피해가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출이 나가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해율이라는 네. 걸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손해율이 뭐 그렇게 와. 낮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게 참 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네요. 필수죠.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화재벌금. 같은 이제 요거는 같은 네, 내용이고 약간 이제 임대인은 미가입했고 임차인도 미가입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그렇죠. 내용이죠. 예. 그리고 임대인은 가입했고 임차인이 미가입했을 때 네. 이게 아까 말씀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보험에서 예. 구상권 청구. 예. 그리고 임대인 미가입, 임차인 가입. 임차인이 가입한 이거 역으로 임차인이 가입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배상 청구를 하면 임차인은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면 그 보험금을 임대인한테 주는 거죠. 예. 오히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필수 가입이네. 그렇죠. 그렇죠. 임대인보다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건 네. 임대인, 임차인이 동시에 다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서로 그냥 보험회사만 그냥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다 끝나는. 그럼 보험회사가 임차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못 하네요.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나 가입을 가입돼 했으니까.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보험사 다르다고 상관없어요. 좋네요. 어차피 이 보험사끼리 서로 친구기 때문에 친구끼리 알아서 그냥 다 친구끼리 처리를 하기 알아서. 때문에. 하긴 자동차 사고 나도 친구잖아요. 서로 자기들이- 친구잖아요. 겁나 친해. 친하기 때문에 네. 알아서 다 해요. 자기들. 네. 야, 요번에 과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보통 8대2잖아. 야, 네. 여보 7대3으로 하자. 그러니까 보험은 한 편이네. 한 편이 내가 아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네. 한 편이에요. 믿지 네. 마세요. 예. 그러니까 사고 당사자가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요.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 보험 설계사님께서 네, 연락 정확하게 주십시오. 얘기해 주시니까 항상 사고 나면은 저기 전화번호 있죠? 네. 좀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항상 그거잖아. 보험은 뭐냐? 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나기 전에. 사고 전에. 네.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사랑 부동산 거래를 그렇죠. 하는 거지. 사고 나는 거를 중개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고 안 날려고 중개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물 관련 사고 사례 및 보상 내용.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잘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야, 오늘 뭐 할 게 없어. 내가 이거대로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재보험을 이제 보통 가입들을 하시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식당 같은 경우 LPG 가스 많이 쓰잖아요. 네. 가스가 폭발을 했어요. 네. 나 가스 폭발했어. 이거 청구해줘. 보상 안 되세요. 왜? 폭발이잖아요. 폭발. 화재가 안 났잖아요. 불이 안 났잖아요.
아. 폭발을 해서 그릇 깨지고 세탁기, 아니 저거 세탁기 된다. 뭐 냉장고 깨지고 예, 막 예. 이렇게 되더라도 네. 폭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세요. 아. 네. 그래서 군내 폭발 파열은 따로 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 용어가 특약에다가 틀리세요. 아, 네. 특약에다 군내 용어가 폭발 틀리시기 파열을 때문에, 이거에 좀 따로 넣어야 된다. 네. 그래야 기물에다 집기에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아, 금액을 군내- 산정해야 되는 거죠? 맥스 그렇죠. 금액을. 이것도 어차피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주택이랑 주택이나 일반. 이제 주택이랑 일반이랑 좀 다른 점은 일반은 뭐예요? 이제 상가들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아.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주택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네. 폭발하고 네. 화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네, 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재 손해, 붕괴 침강 상태. 저건 또 다른 얘기죠. 화재랑은. 어. 그러니까 붕괴 침강. 예를 들어서 건물이 땅속으로 붕 꺼졌을 때. 아, 건물이 땅으로 꺼지는 경우도 있어. 꺼졌을 때 산사태로 인해서 뭐 흙이라든지 나무가 이제 넘어와서 아. 내 집을 덮었을 때. 아, 그런 산사태로 집으로 진흙이 넘어와가지고 다 사람 보상되죠. 사람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도 다 보상이 되시는 거예요. 산사태가 엄청 보면, 무서운가 봐. 지금 밑에 보시면 금액이 벌써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죠? 네. 아, 지급 금액. 아, 네. 아, 건물 파손 금액이 3,300만 원. 네. 그러니까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네. 특약으로 5천만 원 보상. 그러니까 저건 이제 괜찮네. 특약으로 또 가입을 하셔야 되는 어. 거죠. 네. 그리고 풍수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아까 박사님 얘기했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 보금 지급 금액이 작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작은 대신에 그만큼 사고가 이제 다빈도라는 아,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람으로 인해서 어쨌든간에 샷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좀 손상이 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집 화재 보험 다시 또 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또 다짐하고 왔어요. 네. 왜냐면 풍수 다시 드세요. 어머니가 자꾸 깜빡깜빡 하셔. 그래서 불날 것도 걱정되고, 예, 풍수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또 태풍 하나 올라온다던데? 네, 내일인가 네.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프란시스코인가 이름이. 프란시스 이름도 참 특이해. 네. 냉동 냉장물 손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냉장 창고에서 나는 그 그렇죠. 냉장물 네. 그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게 이제 네. 도난 손해. 네. 아.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도난 손해. 난 도난 손해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들 모르시죠,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화재 보험에도 도난 손해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도둑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뭐 귀금속이나 이런 거 다 훔쳐간다든지 네. 뭐 비싼 노트북 같은 거 훔쳐간다든지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근데 이거는 증명을 하려면 뭐 CCTV 자료가 있어야 밑에 돼요? 밑에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신고 확인원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 일단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경찰서나 어디든지 신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걸 또 제출하셔야지만. 경찰서를 믿고서 해주는 그렇죠. 거구나. 네. 왜냐하면 거짓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도 안 해주기 신고 접수 자체가 안 그치, 되기 그치, 때문에 그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거 확인 좀 절차를 거치는 거죠. 도난 손해 같은 경우. 점포 휴업 손해. 요거는 아,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네. 이제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네. 경우에 이제 휴업 손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기가 뭐 매출이 뭐 하루에 뭐 10만 원 파는 식당이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것도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럼요. 그쵸? 다. 설계사랑 네, 네. 그렇죠. 지진 위험. 요거는 이제 지진 특약으로 따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요 지진 위험 예전에 우리 그 저기 일본 지진 났을 때랑 그- 포항 네, 지진 네. 났을 때 그때가 네, 이제 네. 한참 피크였었죠. 아, 네. 일단 포항 쪽은 아예 이제 가입이 힘들고요. 네. 안 아예 받아요? 안 받아주죠. 어. 아니 포항이 그렇게 예전에는 됐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지진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니까 네. 그 보험금 나갈 거 지급될 거를 알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진 않죠. 아. 근데 다행히 뭐 아직 2천 같은 경우는 네. 예, 아직 뭐 그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 충분히 또 가입을 하실 수는 있어요. 지진 특약. 이 지진 보험료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죠. 아무래도 점점점 올라가죠.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 자동차 보험료도 매년 올라가잖아요. 야 이거 무섭네.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점점 있죠. 늘어나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진에서. 아 이거 무섭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건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와. 아 좀. 외국 여행 가야 되나? 일본으로 지진 없는 나라가 있을까?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아, 없을 거예요. 외국 지진 난 거 피해 사례 보면 되게 무섭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은데. 중국 진짜 무섭던데. 뭐 일본 하다못해 일본만 봐도 막 도로가 막 찢어지고 네, 막
무섭더라고요. 종이 찢어지는데 아,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 포항 지진 났을 때 이천에 아파트들 흔들린 거 많이 알죠? 흔들렸어요. 네, 많이 흔들렸어요. 나 네, 무서워서 느껴질 정도. 네, 아파트에 자다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질 때 1층에 주차장을 빼고 위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네. 지진에 더 취약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건물들이 사실 좀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에 신축할 때는 내진 설계 해야 하죠. 돼요. 예, 그러니까 내진 요즘에 설계가 다 한데 혹시 옛날 노후된 건물들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내진 것들이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필수라서 네. 신축할 때는 내진 설계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막- 이제 철근 수도 더 두꺼워지고 수도 많아지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주택 임시 거주비 4일 이상? 이제 불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내 집이 불났잖아요. 네. 네. 그건 아. 어디 가서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4일 이상 살아야지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3일 때까지는 면책 기간이고 아. 이제 4일째부터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급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10일에서 네. 120만 원이 지급됐던. 예. 그렇죠. 건물 복구 비용 지원. 저거는 이제 건물 어쨌든 간에 또 나중에 또 복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을 이제 네. 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1억 300만 원. 확실히 좀 크네요. 그럼요. 일단 화재 건물을 나게 되면 시설 수리 비용 4,400만 원. 이거는 이제 그 안 했던 집기들 그거 해주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전기 손해. 그건 이제 전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이제 보상을 지급. 아, 그냥 종류가 되게 많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 다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솔직히 전기 손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공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발생을 하지 뭐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뭐 그렇죠. 가입할 일은 없겠죠. 그 왜냐면 공장 같은 데는 벌써 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발전기라든지 네.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250kW 뭐. 그러니까 좀 킬로와트가 큰 데만 그게 해당되는 이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항공기 차량 손해요? 왜 차량 같은 경우 뉴스 아, 이거 보시면 돌진. 돌진 많이 당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손해로 이제 배상을 할 수가 있죠. 아, 돌진 사고 많더라고. 많죠. 예. 항공기는 사실 좀 네.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네. 차량 차량 손해는 사실 조금. 근데 이게 무관하죠. 욱해가지고 고의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경우가 경우도 많은 것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뭐 심장이 안 좋아갖고 같아요. 운전대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을 좀 많이 하죠. 이건 좀 많을 것 같아. 그렇죠. 290만 원. 딱 진짜 고칠 정도만 주네요. 그렇죠. 네, 딱 이거 고칠 정도. 그렇죠. 많이 주진 않다니까 실손 보상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거는 이제 임대인, 임대료 손실. 네. 어쨌든 일을 못 하게 되면 임대를 못 내잖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부분까지. 뭐 화재 보험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누구 이렇게 갑자기 죽거나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명보험이나 이런 뭐 어떤 보험은 재테크적으로 막 10억의 보상금이 나온다든가 5억의 보상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남아 있는 가족한테 그렇죠. 굉장한 네. 힘이 되는 보험인데 이 화재 보험은 그런 개념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 네. 화재 보험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없애주는 그렇죠. 예. 방어 차원의 그러니까 보험. 경제적 손실을 내가 그냥 해지시키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어떤 부의 이 이 첫걸음이 될 수는 없는 거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대신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쵸, 그쵸. 지켜줄 수 있는 그렇죠. 딱 그 손해 본 만큼만. 손해보만큼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왜냐하면 화재로 해서 재산들 날리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날리더라도 네. 보험금을 받으면 내가 그 돈을 그 자본을 갖고서 다른 데 가서 또 뭔가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치, 예.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개념을 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 임대료 손실 보상. 야, 월세 이거는 임대료. 임대인한테 필수네요. 필수죠. 네. 이건 임대인한테 필수네. 필수죠. 월세 30만 원인 경우. 어우, 많이 주네요. 네. 많이 줘요. 많이 주죠. 네. 예. 괜찮네. 괜찮죠. 네. 요거 괜찮네요. 괜찮죠. 자, 이 방사 임대인 여러분들, 요거 꼭 특이하게 화재보험 드실 때 요걸 특약을 넣는 거죠. 그럼요. 네, 네, 특약을 요걸 꼭 넣으시는 추가를 하셔라. 임대인. 요거 되게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요거 필수로 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 다 갖고 샀거든요. 아. 네, 화재보험 이거 꼭 들어야 되겠네요. 네. 배상 책임 사고 사례 및 보상 내용. 난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이 들어보면 다 좀 달라요. 틀리죠. 네. 아까 거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내가 이제 네. 보상을 받는 거고 네. 요거는 다른 재물,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이나 내가 옆집에 신체, 해주는 거.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재물보험하고 배상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화재,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지만 네. 그러니까 보상되는 게 좀 틀리죠. 내가 배상 책임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인근 주택이나 가게로 요거는 이제 옮겨붙어서 아까 불이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네. 옆집이라든지 옆가게. 2,500만 원 꽤 많이 해주네요. 이거 배상 책임은. 그렇죠. 뭐 이것도 2,500만 원. 네. 아무래도 남의 피해에 대해서는 더 좀 엄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1,480만 이제 원. 요거는 이제 건물 물건 손해 보고 옆에 건 시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이 뭐 일을 하시다가 뭐 손님에게 뭐 엎질러 손님에게 뭐 화상을 입힌다. 이게 시설 소유 관리자 이게 보험이에요? 그렇죠. 그건 관리자를 이제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엎질러서 화상. 특히 많이 애들.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그쵸. 종업원이랑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때. 근데 솔직히 그건 좀 가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그것도 배상 되니까. 책임이 되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단적인 게 이제 저런 거죠. 겨울 같은 때 눈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네. 신발이 미끄럽잖아요. 네. 근데 조금 식당에 이제 들어가면서 네. 미끄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진탕. 미끄러서 넘어져서 뭐 팔이 부러진다든지 아.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저런 거 특약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특약에 대해서는 조금 보험료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 공짜로는 안 해주죠. 자기 부담금 네, 있구나. 우리가 실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 있듯이 똑같이 아. 이제 자기 부담금 조금씩 들어가죠. 배상 이런 건 이제 책임, 학교 학교 시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똑같이 네. 애들인데 놀다 갖다 줬을 경우에 네. 그럴 때 이제 배상. 이건 유치원에서 다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학교도.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부러지고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보상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우리 때. 네, 그쵸. 우리 네, 때는 없죠. 요즘에는 있죠. 요즘에는. 요즘 애들은 좀 귀하게 자라는. 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요즘 애들은 토요일도 학교 안 가잖아요. 네. 우리 학교 갔는데. 맞아. 난 일요일도 갔어요. 우리 일요일날 옛날 기억나요? 일요일날 영화 보러 갔다가 빠따 맞은 거? 너 그까지 기억 난 안 나고. 아무튼 일요일날 단체 영화 가려고 했다가. 우리 저기 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름 방학도 없었어요. 네. 방학 때 나와서 공부 잘 우리 연습했는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계속 계속 공부했는데 이 모양이야. 잘 살잖아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여기서 잠깐 이천고등학교 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잖아요. 네.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십시오. 자, 배상 책임. 요건 이제 아까 음식물. 서대에 얘기했던 이제 음식물. 네. 식당 같은 데들. 식중독? 뭐 그런 것도 다 되고요. 식중독도 돼? 그럼요. 식중독은 난 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병원에서 네. 식중독 진단을 잘 안 내려줘요. 왜? 나중에 자기들 책임져야 되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식중독 진단을 내렸어. 근데 뭘 먹고서 식중독이 걸렸는지를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병원에서 증명하기가 원인 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먹고 식중독이 난 건지 점심 먹고 식중독이 난 건지 원인 분명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식중독을 잘 내려주진 않아요. 진단. 그러니까 이 식중독에 대해서는 일반 음식점에서는 잘 안 할 것 같고 어떤 엄청 많은 인원이 먹는 음식점.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닭발, 그러니까 이 고객님 이게 사례인데 닭발 이제 파시는 분인데 네. 고객 이제 그 고객이 이제 배달시켜서 먹다가 네. 닭발 먹다가 이제 이가 부러진 거죠. 네. 보상을 해주세요. 아니 지가 먹다가 지가 부러뜨렸는데 네, 보상해주세요. 뼈 없는 닭발이었거든. 대박. 아니 뼈 없는 뼈 닭발인데? 없는 닭발인 줄 알고 고객은 그냥 먹은 거지. 네. 근데 뼈가 들어있었어요? 뼈가 이제 이때 덜 발려진 거죠. 네. 대박.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전화가 이제 오신 거예요. 팀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일단 접수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와 대박. 신경 쓰지 말고 계세요. 그냥 그러고 해서 잘 뭐 처리. 그러니까 뼈 없는 닭발이니까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세게 먹었죠. 예. 그러니까 뼈가 있는 닭발이었다 그러면 고객 이제 과실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와. 이거 같은 경우는 무뼈 닭발이기 때문에 뼈가 없는 닭발이었잖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당연히 뼈가 없겠거니 먹었기 때문에 고객 과실이 없는 거지. 와. 진짜 그거 되게 웃긴다. 뼈 없는 닭발. 최고인데? 근데 그것도 만약에 이걸 음식물 배상 책임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보통 가서 임플란트 하고 뭐 하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올 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배상 책임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와. 중요한 건 고객이 이 사업주가 고객하고 직접 뭐 연결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접수만 해놓으면 담당자가 배정이 돼서 이 담당자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 좀 받아요. 덜 받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네. 없으면 네. 고객하고 내가 다이렉트로 계속 연락을 해요. 내가 임대 관리해주는 게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런 저희 경우가 사무실 똑같습니다. 직원들이 그 임차인과 임대인을 중간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그쵸. 다이렉트로 통화하면 싸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정적인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둘이 사건 사고가 났어. 근데 이건 좀 경미할 수가 있어. 근데 결국은 감정 사고가 나가지고 치고받던지 그 언행을 욕을 하거나 폭력을 해서 명예훼손 소송까지 그렇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민사로 가는 건 네.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하면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그럼 불필요한 소송을 그렇죠. 안 갈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네. 저게 특약이 있으면 네. 그냥 네.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뭐 그만큼 스트레스를 좀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하는데 가게 와서 항의하고 이러면 또 손님 떨어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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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히 사과하고 보험 처리해드리면 그렇죠. 고객이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고객도 어느 정도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야박하진 않잖아요. 네. 네, 야박하진 만나서 않아요. 사장하면 그럼 또 다 그렇더라고요. 들어주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아요. 네,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다 풀리더라고요. 일단 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네, 네. 못 해놓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도 많지만 고객들도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나서 이렇게 양쪽 다 만나서 내가 해결하면 그렇죠. 별 문제가 그렇죠. 없죠. 그 배상 책임 주유소. 네, 주유소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제 물론 화재는 기본적으로 제일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네. 그보다도 이제 요즘 많이 사고 나는 게 혼유 사고. 요즘에는 차량마다 네. 이 디젤하고 네. 휘발유하고 똑같은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난 주유소 하면 불 나는 거 걱정했는데 그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니라 이제 하는 거고. 엔진 들어 먹는 거. 그렇죠. 이제 혼유 사고가 네. 사실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네. 왜냐하면 아. 보통 주유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셀프도 많긴 하지만 네.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은퇴하신 네. 분들이 맞아. 소일거리 삼아 이제 많이들 맞아. 하시기 때문에 디젤하고 사실 휘발유하고 많이 좀 혼동을 많이들 하세요. 아, 요즘에 많이 헷갈려요. 음. 왜냐면 제 차도 차는 디젤 차처럼 생겼어요. 근데 휘발유잖아요. 근데 휘발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모르고 네. 물어보지 않고 네. 그냥 이런 네. SUV 차량이니까 네. 아, 디젤이겠거냐고 네. 디젤을 넣어버리면 네. 아, 그런 사고들이 이제 네. 빈번하게. 진짜 가끔 가다가 디젤이죠 이러면 내가 깜짝 놀라서 아 휘발유. 네. 근데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차가 디젤 차가 있고 휘발유 차가 있으니까 둘 다 SUV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맨날 제 차는 이제 휘발유 차니까 제가 휘발유 많이 넣고 다녀요. 근데 와이프 차를 가끔 끌고 가는데 와이프 차는 디젤 차거든요. 그럼 휘발유를 넣으려고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이제 엔진을 드러내야 되니까 아. 거기에 이제 보상을 만약에 뭐 일반 국산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하죠. 수입차 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 특약으로. 근데 만약에 요새 셀프 주유소가 많잖아요. 네. 셀프 주유소가 그거는 많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내가 총질을 잘못했어. 그건 내 과실이죠. 그러면 보험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아. 그건 내 과실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어디다 청구할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했나? 맞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아. 주유소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어떻게 하는 보면 셀프 주유소가 싼 만큼 리스크가 거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네. 대신 저거 휘발유 값은 기름값은 네, 조금 네, 네.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 가시는 분들은 좀 정신 조심해서, 차리고 네, 조심해서 찔러야 된다. 잘 하십시오.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생활의 꿀팁이네. 그쵸. 네. 주차장.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차량 이제 네. 그 옥내 주차장 같은 데서 차량 사고 났을 때 네. 차량 이제 수리 보장해 주는 거. 네. 네. 옥내만 됩니다. 옥내만. 네. 옥내라는 뜻이 옥내가 건물내. 네, 건물내. 옥외는 영업 안 되는 면적 안에 거예요? 옥외는 안 되시고 거기는 옥외는 또 옥외대로 따로 또 보험을 또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요거는 이제 건물내 식당 예를 들어서 건물내. 이마트에 가서 네. 내가 그 이천 이마트에 갔어. 네. 그 밖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는 거기 그 면적만큼 또 들어져 있습니다. 아, 주차장. 이마트 같은 네. 경우는 주차장에 다 다 보험이 들어져 들어져 있습니다. 있나요?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예를 옥내는 들어서 차가 파손이 됐어. 그 네. 증명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가요? 내 블랙박스라든지 내가 증명해야 되나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만약에 CCTV가 네네. 뭐 사각지대에서 안 나왔어.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이마트가 CCTV가 사각지대야. 네. 안 나왔어.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난감하기는 한데 네.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거는 밝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 물론 이마트 입장에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사고 났을 경우에 뭐 웬만하면은 네. 이마트 측에서 처리를 해주겠죠.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안 해줄 경우에는 네. 내가 또 증명을 또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상을 받아야죠. 솔직히 이마트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주차장에서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제가 소렌토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장난감을 사갖고 왔는데 그 장 보는 사이에 쫙 나가 있는 거예요. 딱 트럭이 쫙 긁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린이날이잖아요. 애들이랑 일정이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걸로 시간 낭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짜증 나가지고 그냥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근데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돈을 받고서 주차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개념 차이는 조금 있어요. 대신에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단봉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 전에는 사실 무료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마트 쪽에서는 책임은 없어요. 아.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거지. 아.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있기 그치.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거지. 법적으로 들어가 민사로 만약 간다 그러면 아. 책임은 없어요.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옥내 주차장이라는 게 옥상도 옥내라고 보시면 그럼요. 네, 그럼요. 건물 내 명원 면적 안에. 네. 그러니까 옥상이나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차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네. 배상 책임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네. 블랙박스를 다십시오. 아, 블랙박스 블랙박스. 다십시오. 네, 무조건 그리고 블랙박스 TV 블랙박스가 3일 이상 안 가더라고요. 계속 지워지잖아요. 네, 용량에 따라 네. 좀 틀리긴 한데.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빨리 그러니까 사고 나면 바로 블랙박스 빼야 되더라고요. 칩을 빼셔야 돼요. 예, 칩을 빼야 왜냐하면 되더라고요. 쌓이면 순서적으로 자꾸 지워지기 네. 때문에 무조건 빼셔야 돼요. 사고는. 제가 예전에 외제차를 박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급브레이크를 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렇게 좌회전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갑자기 중간에 교차로에서 급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살짝 박았거든요. 근데 진짜 기스도 안 나가고 타이어 자국만 났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 하시라고 그랬어 내가. 외제차니까. 내 차도 외제차지만.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알겠다고 그러더니 한 5일 있다 갑자기 전화 와서 자기 병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저 400만 원인가 물어줬거든요. 근데 블랙박스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보험사에서 청구한 사진이 아주 뒷범퍼를 아주 작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업사에서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블랙박스를 그 사람을 믿고 그걸 저장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만한 선에서 합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쵸. 보험사는. 그렇죠. 왜냐면 보험사도 그 공업사를 의심하더라고요. 그쵸. 약간 상습적인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손해사정사가 그거 밝히려고 그거를 이제 그러죠. 그 보험사를 주시하고 있다가 그 공업사를 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적발하겠다라고 했지만 난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팁은 뭐냐면 무조건 사고 나면 블랙박스 뽑으세요 그냥. 네,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네, 뽑으셔야 돼요. 난 그때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 보험 가입을 하실 때 그 블랙박스 할인이라는 걸 받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할 때 네. 뭐 한 5% 2% 정도 네. 할인을 받으시는데 네. 그거를 할인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다가 네. 블랙박스 제출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일단 요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 내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은 블랙박스 특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할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블랙박스 요구를 할 거고 아. 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블랙박스가 수명이 좀 짧더라고요. 수명이 짧다는 건 어떤? 그러니까 내가 블랙박스가 몇 년 지나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뭐 그 리셋을 한번 해줘야 된대요. 그 업체 가서. 네. 그냥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갖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되는데 굳이. 네, 진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블랙박스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다시 거. 돌아와서 네. 자, 가스 네. 사고, 가스 네. 사고도 이제 네. 배상이 된다는 거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약국 같은 데서 이제 약을 잘못 처방을 해서 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약국은 대부분 들었을 것 같아요. 들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저런 특약이 이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네. 보셨을 땐 뭐 그냥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하죠. 그냥 네. 약국에 이제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네. 사실 해당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런 특약도 있다는 거. 약국도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할 네.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처방 진짜 약을 똑같은 약을 성분이 틀린데 비슷하게 생긴 약을 잘못 처방해서 탈이 났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그쵸. 약국이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네. 수 있죠. 네. 보관자? 좋은 세탁소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 아. 옷 같은 거 많이 보관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시 이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그렇구나. 네. 미용사. 머리 자르다가 이제 뭐 손님 귀를 뭐 이렇게 아. 살짝 가위 찝는다든지 이제 아. 이랬을 경우에 파마하다가 머리카락이 탔다든지 저건 안 되죠. 뭐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그런 거죠. 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외상. 이런 거 이제 놀이터, 네.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그랬을 네. 때.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애들이 놀다가 많이 다쳐요. 네. 그러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다 그 화재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으실 거고 아. 거기에 놀이터도 다 배상 책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나 다치시면 크고 작은 거 상관없으세요. 그냥 다치시면 무조건 관리사무소에다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오.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이거 어떻게 보면 해줍니다. 꿀팁이네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그냥 모르시는 경우,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치다 애들 많이 다치거든요. 사실 놀이터에서 그러니까 놀다가.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그건 화재보험에 상관없어요. 대해서 많이 네. 알고 있는 게 유리한 아, 거네.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거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가입이 돼 있는 거니까. 이제 난 진짜 요청을 하시면 근데 저는 이런 거 전혀 몰랐었어요. 특히나 또 전 바쁘니까 보험 다 와이프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제시랑 내가 통화를 하지. 네. 그 와이프 많이 짜증내는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있다는 거. 뭐 학원하고 이제 교수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던 뭐 모텔이라든지 이런 네. 특수고물 같은 경우도
특수 건물이 어떤 호텔? 네. 아, 호텔, 모텔 이런 걸 특수 건물이라고 특수 해요? 건물이라고 하죠. 아, 그다음에 차량 이제 차량 정비 그러니까 업체. 차량 정비 업체도 이제 그렇게 이제 배상 책임 다 들어가 계시는 거고.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발생 사중고가 네, 뭔가요? 사중고죠. 일단 재산 재산 손실이 손실, 있을 수 있죠. 배상 책임, 배상도 책임해야 되죠. 경제적 경제적으로 고통, 고통받죠. 법률적- 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죠. 네. 거의 화재보험 한 방에 인생 쪽날 수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아니 화재보험 없어요.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내가 10억짜리 네. 건물을 샀어요. 네. 네. 근데 그 건물이 다 날라갔어요. 와. 네. 근데 인명 피해 났어. 인명 피해도 났어. 배상도 와, 해줘야지. 씨. 그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이 사망했다고 치자고 와. 인명 피해 해줘야죠. 이제 전 재산이 와. 날아가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 화재보험 든다면 대략 화재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거는 글쎄요. 그건 정확한 거는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대충. 글쎄 10억짜리 건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기 한 10억은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했던 게 한 90억짜리 모텔 건물이거든요. 모텔 90억? 건물. 와. 그냥 지금 공시지가만 아니 저기 그냥 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 공시지가 말고 왜 그 네.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 뭐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네. 실거래가 그렇던데 네. 부동산을 제가 할 줄 모르겠어요. 실거래가로 한 90억짜리 이제 네. 모텔 건물인데 거기가 한 30만 원 정도? 진짜 싸네? 안 비싸다니까요 화재보.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화재보험 필수네. 90억짜리 그 건물 가지신 분이 네. 30만 원이 비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어. 저렴한 거죠. 저 화재보험 저기 9월달 예약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재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기 이거- 아직 남으셨을 텐데요? 네. 아니 저기 다가구 하나 샀다니까. 아 다가고요? 네, 그럼 해드릴게요. 네. 근데 자꾸 은행에서 들으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많이 이게, 꼬시죠. 네, 네. 은행에서 자꾸 들으라 해가지고 이게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보험은 보험회사에다 가입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은행은 은행의 업무가 있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설계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보다 설계보다 일단은 담당자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하게 되면 아. 은행 직원한테 청구. 아, 은행 내가 직원한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청구를 할 방법이 좀 그거는 뭐 인터넷 뒤지고 네, 하시면 네,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은 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은행 직원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그치. 그냥 순수하게 판매만 네. 하는 분들이고 그쵸. 저희는 이제 같이 상담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아, 최대한 그쵸. 네. 고객님들 좀 피해가 덜 그쵸. 가게끔 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고객들이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든요. 그렇죠. 밤 11시에 여성 고객이 전화했다고 와이프한테 싸대기 맞을 저도 뻔했어요. 저도 네. 많이 그런 경우 네.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여기 일인데 그쵸. 그걸 좀 이해를 못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못하죠. 네, 여자들이 이해 못하죠. 예. 그래서 죄송하다고 집에 있다 그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솔직히 궁금하면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네. 나 같아도 뭐 저기 우리 친구한테 네. 김강수 팀장한테 뭐 수시로 전화하니까 그쵸. 수시로 전화해서 네. 야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네. 물어보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옆에 있다라는 게 되게 그렇죠. 좀 아니 유리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의사 있고 내가 아는 변호사 있고 이러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똑같이 생각을. 그리고 솔직히 보험 관련된 거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나 이번에 접촉 사고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럼 맞아. 또 다 설명을 해드리고. 맞아. 네. 뭐 과실 비율 따져갖고 맞아.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의뢰 입장이 돼서 이제 뭐 맞아.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네. 내가 갑이다 그러면 네. 내가 또 갑의 입장에서 또 처리를 맞아, 하면 맞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사로운 거 우리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죠. 많아요. 예. 맞아. 하루라도 편안할 일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갑자기 막 네, 먹먹해지는 저게 느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내가 될 수도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교통사고 자주 일어나죠. 뭐 2달에 한 번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한 번은 우리 직원들이 연달아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한 달씩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다친 거죠. 네, 이게 다쳐도 힘들더라고요. 뭐 지금 실례로 지금 같이 일하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뒤에서 이제 박아갖고 이제 한 200 견제가 200 좀 넘게 나와갖고 차를 고쳐서 네. 나왔어요. 네. 그 차를 타고서 네. 분당에 갔다 오다가 네.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졸음운전으로. 와. 이번엔 견적이 900인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지금 2번인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와, 마음이 진짜 네. 무겁겠네요. 네.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조심한다 그래서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우연찮게 사고라는 맞아요. 거는 발생을 하기 제가 때문에 연초인가 작년 말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후진하다 자꾸 차를 박는 거야. 후진하다 외제차를 2번 박았어요. 한 달 사이에. 와, 그때 진짜 내 머리통을 막 부시고 싶은 거야. 왜냐면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하면 그쵸. 되게 열받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도 다 보험 처리가 되니까 그쵸.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재물사고 처리 및 보험 가입료. 이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나요, 저희? 이제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이제 끝났어요. 끝나나요? 예, 지금 끝났습니다. 저는 본인이 준비해놓고 저는 예. 그 처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뭐 1시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네. 1시간 어떻게 때워야 되나, 뭘로 해야 지금 되나. 벌써 1시간 20분이 그러니까요. 지났습니다. 아, 예. 네. 엄청 말씀 잘해주시고 오늘 정말 재밌어요. 네. 재물보험 사고 처리. 네. 자 이제 사고가 났어요. 네. 사고가 났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일단은 담당 설계사가 있으면 담당 설계사한테 일단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 네. 저런 거 모르셔도 돼요. 구비서류 이런 거 모르시고 담당 아. 설계사한테 전화를 하시면 설계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설계사가. 네. 와.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보험금 청구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네.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설계사한테 연락을 하시면 네. 설계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좋네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서류 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필요한 서류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네. 그것만 이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소방서 같은 데 가서 이제 화재 증명원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고 도난 당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찰서 네. 사건 신고 접수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낙뢰 풍수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기상대라든지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서류 이게 다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 가는 데가 있네요. 그럼요. 다 그렇죠? 틀리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바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세제 처리란 말이 뭐예요? 이제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연 1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소득공제를 받잖아요. 네. 똑같이 화재 보험도 저기 소득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 밑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출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법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장보험료가 있고 저축보험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저축보험료가 만기 때 쌓여서 환급금으로 이제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보장보험료만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적립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안 되신다는 거. 그렇게. 좋네요. 네. 자동차 보험과 화재 보험을 비교. 네. 보험 목적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일 거고 화재 집이랑, 보험은 네, 집이랑 사업자. 사업장이고. 보통 자동차보다 집이 다 비싸죠. 더 비싸죠. 밑에 네, 보시면 훨씬 이제 금액도 비싸죠. 지금 2천에서 5천인데 네, 억 단위. 화재는 일단 네. 억 단위로 넘어가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고 100% 화재 보험은 가입하시는데, 좀 의무가 아니다 네. 보니까 100% 가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내거 파손 시 자차 자손 화재, 남거 파손 시 대물대인 배상 책임, 미가입 시 가태료가 여기 90만 원이고 네. 여기 3명. 여기 미가입 시 가태료가 더 센데도 더 세죠. 불구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는 다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 벌금 나오시거나 이런 하던 식당들 같은 데는 다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가입을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재 보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네. 그러니까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집에 불이 나서 한번 보상 받으셨던 분들은 필히 가입을 하시는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아파보고 다쳐보면 보험 그치, 필요성을 그치, 느끼듯이 근데 이미 불을 한번 나버리고 나면 내가 필요성을 느낄 그치. 조차도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치. 왜냐하면 전재산이 날아가는 그치, 그런 그치. 경우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조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로. 이번에 제가 그냥 부동산 관련 보험이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으로 딱 이런 방송을 준비했는데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뭐 애들 뭐 은행에다가 뭐 이렇게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저축들 어머님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돈 차라리 저축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집을 위해서 좀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재 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싶다 됐을 때 정확한 소재지. 그렇죠. 그렇죠. 상담사한테 정확한 소재지를 얘기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확인을 다 상담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목적물, 주소, 층수, 면적 이런 걸 조금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층짜리 건물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건축물에서 저희가 띄어서 이제 확인을 다 하는데 면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실면적하고 좀 틀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는 조금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 급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붕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지붕이 뭐 어떤 구조인지. 급수라는 뭐 게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사실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슬레이트라든지 뭐 목재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셔야 돼요. 영위 중인 업종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파는 곳인지 뭐 PC방인지 뭐 당구장인지. 왜냐하면 옛날에 PC방 당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흡연이 그럼 내가 건물주야 그러면 1층에 뭐 있고 2층에 뭐 있고 이걸 다 얘기해줘야 돼. 다 알아야 돼요. 다 얘기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 가입을 하실 때 2층에 뭐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이게 잘못 등록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글쎄요. 보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무래도 뭐 원활한 보상이 되진 않겠죠. 뭐 그렇다고 뭐 아예 지급이 안 되진 않을 건데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무엇을 얼마나 가입하고자 할 것이 결정해야 된다. 보통 저희가 이제 아이고.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네. 가입을 할 때 네. 그 아파트 주택만 가입을 하는 게 안에 있는 집비들까지도 사실 이제 같이 다 가입을 하잖아요. 뭐 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아. 이제 여러 가전 제품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금액을 요게 이제 건지. 보험 설계사님이랑 현장에서 충분히 그렇죠. 의논을 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다고 인터넷 보험만 해준 게 아니라 이게 그렇죠. 보험 설계사 불러서 꼭 현장에서 화재 보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확인해야 되겠네요. 식당인데 네. 음식물 배상 책임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 가입을 했는데 그냥 싸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아. 은행에서 가입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갖고 배상을 못 받으셨던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다시 제가 가서 이제 다시 해드렸던 경우도 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싸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예, 정말 그러니까 필요한 그냥 가입해놓고 보상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거죠. 근데 보상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서 숙지하고서 가입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나도 보험 이렇게 설계사무소 이렇게 보험 약관 이런 거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아프죠.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깨알같이 써 있잖아요. 아프죠.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은 용어 자체가 네. 친숙한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얘가 그러니까 일반 이런 저기 뭐 고객님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렵죠. 네, 좀 용어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냥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또 다 이해는 하세요. 아까 제가 앞에 쭉 설명드렸던 게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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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만 용어만 조금 이제 나 지금 그렇게- 완전 위기의식 100% 충족됐잖아. 그 납입보험료를 얼마로 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본적인 보장보험료는 정해져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내가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갈 건지 네. 적립보험료 빼고 그냥 순수 보장용으로만 갈 네. 건지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은 제가 볼 땐 100%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실수하거나 내가 실수했을 그렇죠. 때 예. 무조건 배상 책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렇죠. 이건 선택이 아니구나. 필수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 이제 화재보험 가입 시 가입 가능한 이제 담보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 영업 업종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만 이제 예시로 그냥. 그러니까 깊이 갖고 들어가면 좀 이제 네, 좀 머리가 복잡하네요. 아파지죠. 네, 네, 머리가 그래서 이게 아파지기 설계사무님,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컨설팅을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적의 보험을 들어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불필요한 돈이 낭비가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딱 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보상도 안 되는 담보를 괜히 넣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좋네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액정 저희가 보호 네. 필름이라는 걸 씌우잖아요. 네. 액정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맞아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맞아,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네. 진짜 제가 저 말을 쓰면서 네. 스마트폰보다도 못한 집 이걸 쓰고 좀 마음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우리 집, 나 지금 갑자기 우리 집이 되게 소중해진 네. 느낌? 네. 집 소중한 거예요. 제일 네. 비싸지 네. 않나요? 집이? 우선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영업 한 건은 하셨다는 아유, 거. 제 시간 투자한 비 네. 효과가 있네요. 네. 그리고 보험 은행 적금보다 좋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보험을 그러니까 물론 보장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또 재테크로도 많이 또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금리라고 하죠. 은행은 확정 금리가 얼마죠? 뭐 요새 1% 2% 뭐 2%도 안 되는 것 그거는 같은데. 변동금리잖아요. 네. 확정이 아니잖아요. 확정. 네, 네. 확정은 네. 금리가 몇 프로든지 간에 무조건 이 금리는 주겠다는 게 확정 금리인 건데 은행은 확정 금리가 빵입니다. 빵. 여러분들. 빵이죠. 확정이 없다. 그렇죠. 확정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 같은 경우는 확정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적금 같은 네. 확정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네. 요즘엔 단기로밖에 1년, 2년밖에 못 하기 네. 때문에 근데 은행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2.5% 뭐 많은데 3%까지도 네. 단기적으로 평생토록 확정 금리를 또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물론 단기적으로 목돈을 모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또 돈을 좀 모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재테크 목적으로 그 보험을 그렇죠.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번외적인 내용인데 그럼 재테크 목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어떤 보험인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조금 많이 컨설팅 해드리는 게 네. 일단은 저희가 종신보험 쪽으로 좀 많이 종신보험. 컨택을 좀 해드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이 모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가장이 어쨌든 사은보험 좀 네. 준비를 좀 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그 납입 기간이 끝나실 경우에는 또 그게 목돈이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돈을 또 나중에 또 뭐 네. 은퇴 자금이라든지 뭐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은행 어쨌든 간에 지금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어쨌든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5% 2%도 막 우리 그쵸. 세대만 해도 우리 때는 그랬었기 때문에. 7%짜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막 10% 이렇게 네, 줬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알다시피 1%.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확정 금리짜리 내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통장은 내가 평생토록 어쨌든 2.5% 가져갈 수 있고 네. 3%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험을 보험을 컨설팅을 이제 받을 때 투자성 보험, 뭐 실손보험, 생명보험, 이런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험 설계사한테 오픈을 해야 되겠네요. 오픈을 해주셔야죠. 네. 네, 오픈을 해주셔야죠. 자산 설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재무 설계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뭐 그 단어는 쓰지는 않고요. 네. 네. 재무 설계 쓰지는 않고 네. 그냥 뭐 그냥 보험 컨설팅이라고 그렇게 아, 그냥 하는 게 컨설팅.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할 때 이제 단순 중개보다는 이제 중개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대신 검토를 해주는 거죠. 그분의 이제 상황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네. 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네. 좀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정작 딱 오픈해서 딱 들어가면 네. 정작 필요한 티격들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굉장히 많으시죠. 또 왜냐면 그분들은 바쁘니까. 모르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제 지인이 와서 너 하나만 해주세요. 뭐 미군에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기 보통 때문에 이게 영업을 한다고 영업의 교환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건물을 사주잖아요. 그럼 요분이 보험 설계사인 경우가 있어. 음. 내 고객 중에서도. 음. 그럼 나한테 보험을 파시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네. 보험을 또 안 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기벤테이크죠. 예. 영업의 그러다 기본이죠. 보니까 그거 그냥 선물 받은 보험을 그렇죠. 내가 또 따지고 가입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건 보험 설계사가 어떤 이제 내가 서비스를 가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험들이 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 부탁하는 보험.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네, 크죠. 가족이 부탁하는 보험도 있어서 가족한테 또 이것저것 따지기 거절도 못하고. 네,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가입하셨더라도 그 좀 정확한 설계사한테 그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셔가지고 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보험을 좀 보험답게 좀 가입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보험은 보험답게 정말 내가 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럴 네. 때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보험 그렇게 좀 가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굳이 뭐 보험이 많다 그래서 네. 적다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 이제 이런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내 상황에 맞게끔만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네. 사실 1,000만 원 버시는 분이랑 100만 원 버시는 분이랑 보험을 똑같이 가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끔들 가입들을 하셔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솔직히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또 작게 가입하셨던 분들도 네. 많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가입. 뭐든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해약되면 무조건 손해잖아요. 네. 보험은요 제일 좋은 보험은 뭐냐면 어떤 보험이 제일 좋은 뭐냐면 만기 때까지 가져가신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뭐 네. 비싸든 싸든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만기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은 보험. 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중간 만기가 자꾸 늘어나. 왜냐면 중간에 보험을 자꾸 교체하라 그래. 그렇죠. 보험 설계사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좋다고 교체하라 그러는데 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해지를 하고 네, 가입하시는 물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하고 가입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하고 가입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 중에서도 네. 좋은 티켓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살려가시고 네. 대신에 좀 지금 현재 기준하고 이제 안 맞는 티켓들 단적인 예로 이제 입원비 티켓이 좀 그래요. 뭐냐면 어. 과거에 가입하셨던 입원비 티켓들은 4일째부터가 굉장히 네. 많아요. 다 네. 거의 다 4일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첫 1일부터 첫날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티켓들은 조금 이제 안 맞는 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보험료도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 티켓 자체가. 아. 그런 거는 조금 빼시고 차라리 요즘 그러니까 좀 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중개사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만 보험 설계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거 건물로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좀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네. 그거를 부시고 새로 짓느냐 네. 아니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 을 하느냐 아.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아, 쉽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하여간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좀 내용이 풍부했고 좀 오늘 내용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약간 재테크 관련 재밌네요. 이거. 예, 재테크 관련 보험을 다음 시간에는 한번 네, 그렇죠. 준비가 되시면 네. 재테크 관련 보험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테크 쪽은 저는 이제 다양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꼭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부동산, 뭐 주식 그리고 예금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어떤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하나가 100%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방사 시청하시는 고객님들은 좀 다양하게 생각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분야에 제가 손이 닿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러면 방송하신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의를 조금 받고 사실 좀 가슴이 좀 콩닥콩닥 좀 부탁을 해야 되나? 네. 왜냐면 제가 좀 했던 분야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고객님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한다는 사실 생각으로 오늘 조금 방송을 좀 했는데 네. 뭐 어떠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전 근데 정말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네. 지금 1시간 좀 넘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뭐 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좀 네. 너그럽게 좀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프면 보험 생각, 나이 들면 연금 생각. 네. 잊지 마시고. 부동산은 이방사. 네, 오늘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